네, 반갑습니다. 유상입니다. 네, 4월 13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수원바, 네, 당면한 최대 화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을 했어요. 이거는 곧바로 민주당 몰락의 신호탄이다. 네, 살기 싫다는 거죠. 자, 문재인 정부 5년, 민주당 집권 5년 안 해본 게 뭘까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력들은 세력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이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체질에 맞지 않는 사람들 같아요. 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안 한 게 뭐였습니까? 독재 유행 다 했잖아요. 행정 저 마음대로 했죠. 독재, 행정 독재 했죠. 예. 사법 독재 해봤죠. 그렇죠? 김명수 대법원으로 통칭되는 뭐 재판이고 뭐고 저 마음대로 했잖아요. 재판 원칙도 지켜야 할 뭐 주법 절차도 저 마음대로 했죠. 자, 그 다음에 입법 독재 저 마음대로 했습니다. 패스트 트랙부터 지금까지. 예. 뭐 절차도 원칙도 기준도 없죠. 저 마음대로입니다. 그죠? 일단 사법 독재를 통해서 입법 독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탄탄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선고소송 제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재판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있나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뭐 좀 정의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김경수 재판, 뭐 조국 재판 이런 정도 뭐큰 거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건데 그것도 결코 작지는 않지만 뭐 그런 정도지. 이 문재인 정부 5년 민주당 집권 5년 동안 안 해본 게 뭐 있나요? 모든 독재 다 해봤잖아요. 예, 근데 또 검수완박이라 그래요. 예, 이제 경찰한테 넘기거든. 순사가 순경이 수사를 하겠다. 여러분 경찰서 조사 혹시 받아보신 적 있나요?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육하원칙에 기본도 안 돼 있어요. 예, 물을 것도 제대로 안 묻고 뭐 어디 뭐 안부 인사하듯이 그래 놔놓고 나중에 보게 되면 조서 저 마음대로 막 소설 써가지고 송치해버리고. 경찰 조사 조금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보시거나 또 경험해 보신 분들 한번 말씀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냥 뭐 소설 쓰기잖아요. 업무 보고서 쓰듯이 해가지고 수사 기록 넘겨버리잖아요. 의견까지 붙여가지고. 그 수사를 믿으라고요? 그 수사에 국민 피해가 없다고요? 경찰 아직 수사 준비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네. 뭐 몇몇 일부에서는 준비가 돼 있는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여러 문제들이 많습니다. 일단 뭐 나중에 그 문제를 또 보기로 하고요. 자, 일단 그 와중에 지금 또 다른 측면이 코로나 여러분 이제 정권 끝나가니까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럽니까? 네? 집단 면역에 거의 도달했다. 그 많은 집단 면역 아직도 도달 안 했나요? 네? 백신 그렇게 맞히면서도 아직 도달 안 했나요? 백신 예산 지금 저것도 감사해 봐야 됩니다. 들여다봐야 돼요. 이 친구들 무슨 뭐 정책이랍시고 돈 쓴데 전부 들여다봐야 돼요. 제대로 집행되는지. 급기야 감사원에서 국고보조금 받는 시민단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고보조금 예산 지원받는 시민단체가 그게 시민단체인가요? 어? 예전에 관변 의용단체보다 더 못한 거 아닙니까? 삥뜯기 조직들이지 그게 무슨 시민단체예요? 시민을 빙자한 시민단체를 빙자한 정체불명의 세력들이지 그게 무슨 시민단체인가요? 네? 이제 감사원이 거기 이제 손을 대겠대요. 이제 그 시작이기를 바랍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를 바라요. 유미아이처럼 먹고 튄 그런 세력들이 있는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자, 지금 이거 뭐 한두 개 아닌데 여러분. 지금 뭐 부동산법 이런 거 지금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갑니다만 부동산법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법이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냐 하면 보십시오. 이 사람들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임대사업자들. 월세는 20만 원인데 관리비는 41만 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세 30만 원이 넘으면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되니까. 이게 부동산 관련 세제 등등 세법 등등이 안 맞다는 거죠. 현실과 너무 안 맞다는 거죠. 물론 뭐 세금 내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 누더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죠. 현상으로 보면. 예. 입법 독재. 또 한 유형 볼까요? 다른 이야기 조금 섞어서 갈까요? 네. 윤석열 정부 2차 조각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일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고용노동부 쪽에 고용노동 쪽에 그 유경주인가 언급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부정적이다 그랬는데 네, 다른 사람으로 정리가 됐죠. 네, 네, 그런 사람은 안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우리가 직장이나 이런 일선 현장에서도 우리가 마주 해보지만 실력이 좋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공부 잘했다고 해서 업무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실력이 실력으로 진짜 실력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가 받침이 돼야 됩니까?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네? 부서원들을 잘 이렇게 사기진작을 지만 실력이 있으면 뭐예요? 남들도 실력이 있게끔 이렇게 사기진작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실력만 있으면 그냥 학자적 삶으로 사는 거죠. 네? 지금 보게 되면 폴리페서들 때문에 대학이 누더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정말 입각을 하고 싶으면 입당을 해가지고 정치인으로 살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민간 연구소를 하고 있든지 이게 버젓이 대학 기관에 자리 차고 앉아가지고 학기에 지금 신학기 됐잖아요,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중간고사 치는데 그 언저리 댕기는 사람들 수업을 안 해요. 뭐 무슨 휴식 연재 다 타먹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뭐 어디 뭐 입각하니 뭐 어떠니 하면서 수업을 안 해, 수업을 안 해. 그러고 월급은 다 타고 이런 비효율적인 그 구조가 그냥 단순히 효율성 문제가 아니고요. 대학이 누더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이. 이거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의 정치권 주변 어디 뭐 관료 한 자리 꿰차려고 어른거리고 있는 이 사람들요. 정말 삼고 처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경우가 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뭐 줄을 대가 한 자리 해보려고 혈안이 돼 있죠. 이 폴리페서들 때문에 대학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참 개탄스러운 건데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이게 좀 뭐 대학도 물정리해야 되고 뭐 법원 뭐 등등 우리 사회에 좀 기강을 다 좀 기풍을 새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와중에 검수완박 좀 더 볼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만행이에요. 어느 나라도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 뭐 독일, 뭐 어느 나라든 간에 사법 선진국들, 법치 선진국들 중에 검찰 수사권을 이렇게 강탈해버리는 거죠. 박탈해버리는 이런 만행은 없습니다. 이 세력 자체를 이런 세력 자체를 정리해야 돼요. 우리 사회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야. 딴 데 가야 돼. 뭐 북한으로 가든 뭐 저 좋아하는 북한으로 가든 다른 데로 가야지 이 자유 대한민국에는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불량 세력들이에요.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예. 우리 사회를 좀먹는 세력들이야.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세력들이에요. 다른 문제 여러분 관심 워낙 검수완박에만 관심이 가 계시나요? 공영방송 4장짜리 못 바꾸게 지금 법 바꾸고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하는지 압니까? 현재의 소위 운영진 이사들에서 선발을 하잖아요. 사장 선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사 자리 숫자를 2배로 늘려요. 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 수를 2배로 늘리고 그 2배로 늘린 이사의 5분의 3이 동의해야 사장을 임명할 수 있게. 이제 저 해먹을 때는 아무렇게나 사장 바꿀 수 있게 해가지고 해놓고 이제 정권 넘어갈 판이니까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해서 알박기를 넘어서 모든 분야를 지금 알박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버티기. 정권 교체 하나마나 저 마음대로 쥐고 흔들겠다고 들었는데 지방선거 잘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였어요, 여러분. 아마 뭐 잘 할 거 없이 그냥 싹 물갈이가 될 것 같은데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이게 물갈이가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이 나라가 여전히 중심을 못 잡고 정신 못 차리면 또 쟤들이 상당수 자리를 눌러앉겠죠. 근데 아마도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하시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온전치를 못할 거라고 봐요.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순간에 일부 지역을 제외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나 저렇게나 말뚝박아 놓듯이 찍어주는 데 있잖아요. 그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마 싹 정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2배로 늘린 이사에 5분의 3이 찬성해야 사장을 선임할 수 있겠다. 공영방송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거를 입법 추진하고 있어요. 이걸 또 법을 만들겠대. 공영방송 이사회 이게 있습니다. MBC 박문진처럼 KBS, MBC, EBS, MBC가 워낙 뉴스의 중심이 돼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로 이름을 바꾼 이런 짓을 잘하죠. 이렇게 각색하고 포장하고 소위 말해서 선전 문구 만들고 이런 짓 잘하죠. 이들이 5년 동안 내 부르짖은 개혁, 뭐가 개혁이나요? 전부 개혁이었죠. 폐악질이었죠. 공영방송 관련 사장 못 바꾸게 하는 법 개정 추진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완전 그냥 깽판 치는 거죠. 깽판 치는 겁니다. 막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언론에서도 지금 막장이라는 표현을 막 쓰잖아요. 문제의 이재명이 지키기 막장 입법이라고 하잖아요. 도대체 문명국가에서 이런 막장이 있을 수 있냐라고 개탄해야 할 정도로 그렇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자,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주적은 북한이다. 국방부에서 다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잘한 결정이죠. 잘한 결정이라고 봐요. 저쪽에서 무력 시위하고 하는데 힘은 힘으로 제압을 해야 힘이 있어야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대화로 평화요? 그 개꿈이죠. 개꿈이죠. 허상이죠. 환상이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햇볕 정책 이후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뭐가 나아진 게 있나요? 뭘 얻었나요? 남은 거 있죠. 국민들이 낯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무시당하고 누더기 같은 국격만 남아있죠. 뭐가 있나요? 국제사회를 신뢰를 하나요? 뭐는 국제사회에서 이제 한국 정부에서 하는 말을 안 믿어요. 이제 저 자식들 생각은 딴 데 있다라고 안 믿어요. 그게 문재인 정부 5년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9.19 남북 합의요? 그게 뭐 있나요? 사실상 영토를 할양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진 거 이상 뭐가 있나요? 우리 지금 국토지만 주권 행사를 정상적으로 못하고 있잖아요. 무슨 놈의 합의요? 쟤들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훈련도 안 하는 게임 하듯이 시뮬레이션만 하고 있는 정말 한심한 군대.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봐도 드러나죠. 세계 2위 대국이라고 했던 러시아 박살나고 있죠, 여러분. 뭐 전투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계시죠? 그렇죠? 급기야 이제 러시아의 재래식 군사력이 완전 붕괴됐다. 뭐 러시아 육군 주력 부대, 그 중에서도 주력 부대가 다 붕괴됐다는 거예요. 뭐 숫자상으로는 20%가 붕괴됐다고 하는데, 군대 올스톱, 군수공장 올스톱입니다. 이런 나라를 원하는지, 어떤 나라를 원하는지, 이게 뭐 도대체 나라 꼴이 되겠어요, 여러분? 잘 바꾸는 겁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하지 않는 망상에 젖은 군대가 군대답지 않은 나라, 그게 국민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이런 형편없는 짓을 했죠. 이런 불량 세력들. 나라를 갖다 바치듯이 나라를 팔아먹는 거
마찬가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나라를 완전 해체시키겠잖아요. 완전 해체시키는 거잖아요. 거들내고 해체시키고 빈껍데기 만들고 쭉쟁이 만들고 해체시키고 이 불량 세력들 이 대한민국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그런 어떤 건전한 상식과 너무 안 맞는 이 세력들은 우리 사회에서 퇴출돼야 된다. 퇴출된다. 여기에 곱게 발붙이고 사는 것만으로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 나대는 거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비정상이 되어 있는지. 기업이 기업답습니까, 여러분? 친노동 정책 필요하죠. 근데 이게 과도했죠. 어느 정도로 과도합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말이죠.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노동조합 자체를, 노조를 사업자 단체로 간주하고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돼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사업자 단체로 간주하고 있잖아요. 건설노조 예를 들면 건설노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하고 있잖아요.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상이 됐다는 것은 이거는 사업자로 보는 거죠. 이럴 정도로 이게 노조가 자기의 권익 실현을 위한 이익단체의 범위를 넘어서서 경영 간섭으로서 경영을 마구잡이로 하는 시절이 되어버렸다고. 노조 독재지요, 기업 입장에서. 이래가지고 기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일자리는 내겠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저끼리 계속 특혜 채용, 이름하여 이제 세습 채용을 하는 거지. 네? 노조 간부들 자식 알받게 하는. 이게 무슨 뭐 공정사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네? 백 없으면 어디 취업하겠어요? 이게 나라 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예. 예,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여기 쪽에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전국에 지금 건설공사 현장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건설 장비들, 인부들, 이거 전부 입김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상당히 문제가 많잖아요. 자본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광주 건설 현장 건물이 막 통째로 자빠지고 하는 거 이런 거 보셨죠? 그게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대기업의 하청의 문제 이렇게 보이죠. 그렇게 하청할 수밖에 없는 그 토착 세력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네. 그 아주 그 먹이 사슬 구조가 있어요. 부패 구조들. 그건 누가 들어가도요 쉽게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는 우리 국민들이 그 현장 감시를 하고 그걸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뭐 경찰 수사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이게 바로잡아질 거라고 바라는 거예요. 백년 하청입니다. 백년 하청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먹이사슬 구조, 그 커넥션에 있는 친구들은 콧방귀 껴요. 손해기만 피하면 된다 생각이지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썩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조금 다른 이야기까지 번지고 있습니다만 그럴 정도로 우리 사회가 정상과 문명국가에서 유지되는 그런 어떤 사회 안정질서 기준 이런 차원에서는 너무 동떨어진 사회가 5년 사이 됐습니다. 불과 5년 사이. 이전에 뭐 군사 독재도 있었고 뭐 유신 독재도 있었고 하지만 신군부 등등 겪어봤지만 이렇게 몰상식한 이렇게 파렴치한 이렇게 사악한 세력들은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예, 이번 또 다가오는 선거 있습니다. 지방선거. 경우에 따라서는 재보궐선거까지 같이 될 거예요. 예, 하나 둘 이게 단박에 되지 않으니까 하나 둘 다 제거해야 됩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산업 현장은 산업 현장대로, 그다음에 우리 생활 현장은 생활 현장대로 인간 같지 않은 데는 아예 단호하게 막아서야지.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정이 많아요. 그냥 놔두면 야금야금 걔들이 다 이렇게 물을 흐린다고. 눈에 보이는 쪽쪽 집어내야 된다. 단호하게 막아서는 결기가 필요한 시절이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 젊은 시절 그 시절에
소위 말해서 유신 독재 치하에서의 그 젊은 시절의 그 혈기보다도 이 나이 든 이 시절에 다시 결기를 되새겨야 될 정도로 우리 사회가 벼랑 끝입니다. 경제도 지금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예? 어렵습니다. 금리가 지금 예사롭지 않잖아요. 국제사회의 지금 금리, 그죠? 미 연준부터 금리를 건드리니까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다 굉장히 긴축 모드로 돌아서고 있죠. 지금 허리띠를 바짝 조아야 되는. 전 세계가 허리띠를 조고 있는 시절에 그 코로나 시절에 이 문재인 정부는 나라 곳간 털어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완전히 탕진해버렸죠. 흥청망청 써버렸죠. 그렇죠? 뭐 버킷리스트니 뭐니 그 패소했잖아요. 패소했다는 건 사실이에요. 저가 그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낸 자료가 오히려 더 비리를 더 많이 까발린 버킷리스트가 더 드러나 버렸죠. 소송이 진행되고 조금 더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내용이 전해질 겁니다. 얼마나 엉터리로 나라 돈을 흥청망청 써졌겠는지를 알게 된 거. 옷값, 장신구, 액세서리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조적지혈이고요, 여러분. 네, 많은 문제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이 와중에 국내적으로 또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 물가, 민생 경제 이야기합니다. 집값이 들썩인다. 그래요. 계속 옥죄어 놨으니까 들썩일 수밖에 없죠. 이거는 산고입니다. 과도기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시장 논리에 맡겨두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워낙 지금 엉망진창으로 막 이렇게 누더기로 옥죄어 나와서 그런데 이게 하나둘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는 일부 과도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회적 명현 현상이 이게 뭐 병리학적, 생리학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 안 그러면 약을 먹었을 때 약리 효과가 나기 위해서 나는 일시적인 어떤 그런 부작용 비슷하게 보여지는 불편한 증상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이 들썩인다. 그럼 집값 잡으려고 하면 손대지 말라는 거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재건축 등등 서울 시내의 문제는 재건축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도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재설계를 해야죠. 지금 30년, 40년 된 아파트, 40년, 50년 된 아파트들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구도 오시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종로 이런 데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계속 외곽 신도시 이러고 있는데 이게 나라 꼴이 되겠어요. 국토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영 앞뒤가 안 맞고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지금 집값 안 잡으면 또 고통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들이 또 막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 설레발을 치는데요. 저는 반대입니다. 예. 집값 당장의 집값 문제에 그렇게 일희일비할 문제가 아니다. 시장주의 소위 말해서 자율에 맡기자. 자율에 맡기자. 그때까지 지금 자율이 워낙 억압되어 있는 이 강압적 분위기 풍토에서 자율적 분위기로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 예를 들면 그죠 교복 자유화, 투발 자유화. 그러면 조금 다소간 엄격하게 할 때보다가 눈치 보면서 이렇게 나쁜 짓 할 때보다가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비유하자면 비행 청소년이 조금 더 현상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고 뭐 이전하고는 좀 달라진 것 같고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맞잖아요, 그게. 머리 막 빡빡 밀어가지고 중도 아니고 말이지. 그래가 학생 애들 교복 입히고 모자 쓰이고 그래가지고 학교 들여보내가지고 했던 시절하고 지금하고 어떻습니까? 네, 개인의 창의성, 자율성 이걸 제고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인지 아닌지 뭐 이런 이전 분위기에서의 그런 분위기 있습니다. 그죠? 불과 5년 전에 사람은 쉽게 길들여지니까요. 뭐가 잘 돌아가는 것 같죠? 어떤 의미에서 없는 입장에서 집값이 뛴다 이런 느낌이 바로 오는데 이게 그렇게 하면서 다시 안정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언론에서 설레발 치면서 또 뭐 집값 잡아야 된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설레발 치는 거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자가 어떤 기사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집값 들썩이죠. 들썩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 해야죠. 그렇다고 이전에 하던 그런 어떤 도시 재생 사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네? 도로 허물어가
담벼락에 벽화 그리고 그런 짓 하고 있을까요? 그건 말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시골 지역에도 한번 가보십시오. 담벼락에 그림 그리는 동네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담벼락에 벽화만 있으면 마을이 되나요? 그런 한심한 짓을 지난 5년간 했다고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불가피한 거예요. 집값 들썩이죠. 거기에 적절한 완충 장치를 해서 가겠죠.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할까요? 그래도 뭐 실력자 이렇게 하는데 앞서 제가 잠깐 놓쳤습니다만 윤석열 정부도 해야 돼요. 너무 실력 있는 사람, 앞서 실력 이야기 하다가 조금 다른 이야기로 튀어버렸습니다만 실력만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조각한다고 해서 국정이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는 않는다. 정말 현장주의라는 거. 그 현장주의가 뭐냐 하면 현장만 가서 막 이렇게 공생원처럼 막 이렇게 기획하고 하는 이런 설계 기획주의자 말고요. 그 헛똑똑이 말고. 정말 해안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안목이 있어야죠. 전략도 있어야 되고. 이론만 막 갖다 들이대고 우기는 그런 데 말고. 소주성 봤잖아요. 소득주도 성장. 그 입으로만 한 거잖아요. 장하성, 김상조. 그 후유증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우리 경제에. 그런 사쿠라들 말고요. 제대로 된 실력자. 성적주의, 지나친 성적주의는 오히려 폐해가 될 수 있다. 폐해가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똑똑하다는 놈들이 나라 팔아먹었지. 우직한 사람이 나라 팔아먹은 적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명심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국민들도 일시적으로 또 과도적으로 있는 현상에 언론들 설레발 치는 데에 너무 현혹되지 말자라는 거. 네. 자, 오늘은 일단 검수완박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라라는 거죠. 우리 국민들도 이제 각오하자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는 너희들의 그러니까 이 검수완박하는 이자들의 모든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는 실질 행동으로 총궐기하는 수밖에 없다. 네. 우리 사회에 맞지 않은 세력들은 이 사회를 떠나라. 네. 그런 단호함을 보여줘야 할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시사 좀 정리하겠습니다.